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은 루엘의 이재린 기자 같이 인피니티 Q30S를 같이 시승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Q30S는 인피니티의 최초의 소형 해치백인데 차체 사이즈나 이 성격을 보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어때요? 네, 단지 그냥 소형 해치백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에서 살짝 크거나 낮거나 이렇습니다. 예, 벤츠의 MFA 플랫폼에서 나오는 첫 인피니티의 소형차인데 그 엄밀히 보면 이제 A 클래스와 가깝긴 한데 차체 예. 사이즈를 보면은 그러니까 A 클래스와 GLA의 중간. 예, 약간 중간, 물론 A 클래스와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예. 약간 좀 중간에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차가 지상고가 200mm인가 정도 되는데 이건 거의 이제 SUV와 비슷하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200mm입니다. 저 밑에 땅바닥이랑 그 높이가 간격이. 전형적인 크로스오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좀 이렇게 애매하면 크로스오버인데 네네.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A 클래스처럼 해치백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SUV라고 하기에는 또 작고. 그렇죠. 이 차가 또 GLA보다는 전고가 네. 거의 한 10mm 정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GLA와 같은 차는 QX30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보기에도 A 클래스보다 훨씬 근육질이잖아요. 커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탑승해 보면 더 잘 와닿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이 디자인 같아요. 네, 지금 뭐 가장 최신으로 나온 인피니티 차기도 하지만 인피니티 디자인에서도 가장 선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차가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벙벙한 구석이 전혀 없는 밀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차를 이제 멀리서 보면은 단순히 좀 화려하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이 본인의 선도 그렇고 이 네. 측면에 들어간 캐릭터 핸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선 많이 들어간 차들의 특징은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차 형태가 되게 달라져 보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측면에서 봐도 딱 그러니까 전형적인 해치백보다는 약간 좀 차가 높아 보이죠. 네, 높은 게 밑을 보시면 더 제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하고 저 정도 높이면은 세단이랑 일반 세단 해치백이랑 비교하면 예.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해치백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통적인 해치백은 아니고 그보다 조금 약간 높은 크로스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영국 썬덜랜드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Q30과 S가 있는데 국내에는 S 모델만 들어오는 거죠. 네, 211마력짜리 가솔린 2리터 터보 엔진이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Q30S 안에서도 지금 트림을 4가지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그 트림 중에 가장 상위 트림입니다. 앞도 괜찮지만 뒷모습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앞뒤 밸런스가 좀 아쉬워가지고 뒤가 좀만 더 이뻤으면, 아니면 뭐 앞이 좀만 더 이뻤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는 차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차는 앞에서 옆으로 갔다 뒤로 가도 그런 어색하거나 밸런스 안 맞는다는 생각 드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뒷모습 역시도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저런 C필러만 해도 네. C필러의 저 꺾인 모습도 네네. 앞에 그릴이랑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트렁크 리드의 이 약간 울그락불그락한 것은 이렇게 약간 좀 동물적인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전에 이 차를 디자인했던 켄 큐라는 디자이너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가 말하기로 이 차 디자인을 할 적에 옛날에 그 인피니티 큐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Q50의 옛날 오리지널 차, 그때 차에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네,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피전트 그립, 사이즈는 235에 45와 19입니다. 럼플렛 타이어네요. 네, 트레드어는 340이고요. 실내 디자인은 확실히 젊은 감각이죠. 저는 딱 실내에 탔을 때 일단 네. 이 부분에 트림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게 이렇게 실내를 살린 것 같아요. 예, 여기 소재를 보시면 우레탄하고 그러니까 가죽 엔진이지만 세무 스웨이드를 썼거든요. 스웨이드에 뭐 보라색 스티치를 넣었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하이그로시를 쓰고,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차, 형제차 뭐 벤츠 A 클래스, GLA랑 볼 때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하여튼 실내를 살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도어 트림과 여기 적용된 이 스웨이드가. 네네네. 내비게이션은 아직 현지화는 안 돼서 이런 아틀란 맵이 들어가 있고, 약간 화면이 작은 거는 아쉽긴 하죠. 아까 예. 한상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 5 사이즈와 거의 흡사한 예. 크기고요. 화질이 그렇게 쏙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음, 보면 전체적으로 해상도가.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눈에는 좀 잘 들어와요. 이 모니터 위치가. 네, 맞습니다. 그 높이 예. 그리고 거리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선한 디자인이긴 한데 좀 이렇게 화려하거나 좀 그런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화려하진 않아요. 예. 그 기존에 봤던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근데 이제 버튼들 배치가 간결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찾아 헤맨다거나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이쪽 오디오, CD 플레이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버튼에다가 채널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트랙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조 장치 예. 한 군데 모아두고요. 예, 통풍은 없네요. 네, 지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시트 자체가 통풍할 수 없게끔 그렇죠. 돼 있는 그런 예. 알칸타라 시트입니다. 예. 예. 근데 그 그립감은 너무 좋아요. 몸에는 좀 되게 짝짝 달라붙는 감이 있어요, 시트가. 네네. 그리고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인피니티 Q30S의 실내를 보면은 벤츠와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꽤 많죠. 이런 버튼들. 예예. 예.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에서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보던 디자인이죠.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거의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보면은 벤츠 걸 그대로 갖다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예. 그리고 이 앞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고요. 예, 잿더리는 없고요. USB 두 개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어 레버인데 기어 레버가 약간 좀 저는 이렇게 좀 미래적인 느낌을 풍기게 해요. 좀 하이테크? 네. 그렇기도 하고 작아서 근데 원래 옛날부터 고성능 차들 보면 기어 노브를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던 거 전 기억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기어 여기는 더욱더 벤츠스러운데 뭐 그렇죠. 에코 스포츠 매뉴얼 완전 모듈을 똑같죠. 버튼으로 바꾼다든지 여기도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45 AMG들 작은 AMG들 보면 여기에 그 AMG 엠블럼 박아서 기어봉에 했던 그런 기어 스틱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어렴풋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쪽 뒤에는 이제 컵홀더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 이제 사용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손에 그럴까? 익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는 약간 경험할 때마다 예,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렇죠. 예, 여기 이게 다이얼 방식이기도 하고 아래 위 좌우도 움직이지만 셀렉트 할 때는 선택할 때는 버튼은 이걸로 누르거든요. 그래서 돌리고 이 다이얼 전체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가운데 OK 버튼만 눌러서 예, 넘어가는 식이고요. 이 메뉴를 누르면은 이제 대략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메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그 우리 아이폰 스마트폰처럼 예.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홈에 가시면 예, 여기서 이제 어떤 메뉴를 그 화면에다가 더하고 뺄 수 있는지 정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파란색 바늘땀이 들어갔는데 또 이게 일직선으로 안 들어가고 이게 사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멋을 냈어요. 예, 나름 감각을 주려고 감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예. 별로예요.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그 차 이렇게 겉에서 보는 커버보다 좀 공간은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왜 네. 겉에서 볼 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정도면 뭐 막 화수분처럼 온갖 것이 막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쓸 것들은 충분히 담을 공간입니다. 운전대는 이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감각 자체가 좀 되게 스포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차가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 운전대 역시 그렇습니다. 딱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또 바늘땀이 쭉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가면 여기 또 잘 감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좌우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그냥 벤츠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네, 벤츠의 구성과 똑같습니다. 예, 벤츠의 구성과 똑같아요. 뭐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이게 완전히 똑같습니다. 계기판은 아주 간결한 디자인이죠. 이 타코미터라든가 이 속도계가 눈에 되게 잘 들어와요. 그리고 디지털 속도계 있기 때문에 물론 큰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눈에는 되게 잘 들어옵니다. 안에 있는 메뉴는 또 역시 벤츠랑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예. 메뉴 구성 그리고 저런 리셋 후 지금 보시는 화면들까지도
거의 뭐 같은 모듈 그대로 이건 그냥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시트의 방석 쿠션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저한테는. 네. 이재ling 기자 어때요? 저도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 앞뒤 이 허벅지 받침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짧은 감이 있고요. 대신에 이 쿠션, 그러니까 등받이 쿠션은 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등이랑 이 쿠션이랑 시트 등받이랑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등이 좀 편하다라는 좀 네네. 생각이 듭니다. 저 요추 받침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시트 저 소재 때문에 전 더 몸이 잘 붙는다는 그렇죠.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소재가 이렇게 옷과의 밀착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간단한데 저 소재 때문에 소재가 살리는 것 같아요, 도어 트림을. 맞아요. 예, 저 소재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질감도 좋고 시각적인 질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윈도우 버튼, 시트 조절 버튼에는 벤츠랑 거의 똑같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 A 필러에 잠깐 보여주시면 얘는 보스 오디오예요. 그래서 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젊은 차라는 거에는 좀 더 어필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뭐 기타 벤츠 같으면은 하만 카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부메스터 쓰거나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 브랜드 간의 관계 때문에도 보스 쓰는 것 같습니다. 페달은 이제 알로이 페달이 적용이 되는데, 네. 저 표면에 고무를 막 박아놔서 또 신발 그 밑창과의 이렇게 밀착성이 좋아요. 예. 근데 암레스트는 왜 저렇게 그냥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브레이크랑 엑셀러레이터는 그렇게 알루미늄 페달을 썼는데 풋레스트는 그냥 그러게요. 구직포만 했다는 거는 뭐 원가겠죠. 그리고 가속 페달이 또 오르간 타입이 아닌 게 약간 좀 아쉽죠. 2열의 무릎 공간은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저랑 이재ling 기자랑 키가 거의 같은데, 체형이 거의 같은데, 제가 앉았을 경우에 저렇게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그 정도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2열 시트 등받이가 많이 고쳐졌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서 부족한 건 못 느끼겠는데 머리 위 공간은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나요? 네네. 머리 지금 한 개 안 들어가, 한 개가 채 안 들어갈 공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엉덩이가 많이 높네요. 그리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허벅지 받침은 2열도 짧습니다. 이 차가 AW 버전도 있거든요. 이 차는 네. 물론 앞바퀴 굴림이지만, 그러다 네. 보니까 저 가운데 부분에서 솟아올라서 맞습니다. 저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이 앉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2열의 거주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인승은 아닙니다. 4인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덩치가 큰 성인은 장거리는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의 거주성은 나쁜 편인데 트렁크는 또 상당히 괜찮아요. 이 차가 트렁크 기본 용량이 430리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A보다 거의 100리터 크죠. 그렇죠. 100리터 크고, 심지어는 이 차가 GLA 있잖아요. 네. GLA보다도 10리터 가까이 9리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2열의 거주성은 좀 떨어지지만 네. 트렁크 용량은 괜찮다. 아예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 차 사이즈도 있다 보니까 그 두 명이서 편히 젊은 감각 느끼면서 신나게 달리도록 그런 컨셉. 예. 네. 그러면서 짐은 충분히 싣고 여행에 떠날 수 있게.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뭐 누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굉장히 넓어. 언뜻 봐도 1000리터는 훌쩍 넘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는 또 그 오디오 우퍼가 들어가요. 럼플렛이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없잖아요. 네네. 이거는 다른 이제 적재 용량으로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뭐 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삼각대만 들어있고요. Q30S도 이 스키스로 커버 그 열림 버튼이 이 트렁크 쪽에 있어요. 보통 대부분은 다 안쪽에서 열잖아요. 승객석 쪽에서 열게 돼 있는데 예.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스키든 아니면은 여기에 짐을 스키스를 활용할 경우에 트렁크 쪽으로 짐을 싣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쪽에서 열게끔 돼 있으면 안에서 열고 뒤로 돌아와서 짐을 실어야 되는 그런 두 동작이 필요한데, 뒤를 열게끔 돼 있으면은 뒤에서 한 번에 열고 실을 수가 있어서 동작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대부분의 차들은 스키스로 그 버튼이 저 안쪽에서 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밖에서 열 수 있는 차가 몇 개 있어요. 최근에 Q30도 있고 볼보 S90 V 그 크로스 컨트리도 이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재ling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편할 수 있죠. 사용자 입장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엔진도 벤츠와 공유를 하고 있죠. 2.0 터보 가솔린 엔진 탑재가 되고요. 211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 엔진은 뭐 벤츠에서도 볼 수가 있죠. 예, 벤츠에서는 CLA 250과 완전히 같은 유닛입니다. 예, 1991cc 가솔린 터보가 뭐 2차, 저차 여러 버전이 나오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11마력 버전의 경우에는 CLA 250과 같은 엔진입니다. 네. 이 차는 시동 버튼식이 아니죠. 돌려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공회전 소음은 이제 보통 평균적인 음량으로만 보면은 평균적인 가솔린 차보다는 좀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엔진룸 찍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안에 흡음재가 없어요. 보닛에 흡음재가 전무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음량 자체는 좀 큰 편인데, 근데 이 차가 엔진 소리가 되게 좋아요. 네. 엔진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고회전을 사용할 때도 엔진 소리가 좀 들을만해요. 흡음재를 괜히 일부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음량이 좀 커도, 네. 그러니까 음량 볼륨 자체가 커도 그렇게 뭐 크게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돼요. 네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엔진 음색이 들을만하기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만족도를 올려주는 수준의 엔진 사운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저속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 있잖아요. 뭐 주차장 안에서 같은 속도. 그래서 움직일 때는 뭔가 이렇게 앞뒤로 좀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차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있어야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승차감으로 보면은 GLA가 좀 더 난데,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이 차는 좀 더 스포티한 쪽으로 네. 세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얘는 Q30S고 Q30이 또 있는데 30S는 Q30보다 그 높이가 약간 낮죠. 그래서 그게 서스펜션에 들어간 스프링을 좀 더 짧고 단단한 걸 써서 예, 그렇게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냥 Q30을 타본 건 아니지만 네. 그 뭐 GLA에 비해서는 좀 더 약간 좀 단단하지 않나. 특히 이렇게 좀 전에 뭐 턱 같은 걸 넘을 때는 예. 탁 하고 좀 이렇게 치는 맛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렇게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충격을 되게 흡수를 잘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승차감을 보면은 저는 이게 좀 만족스럽긴 해요. 저도 도심에서 탈 때 이 정도면은 아이고 엉덩이야 이런 소리는 안 하면서 재밌게 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차가 운전할 때 이 시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편의성, 운전 편의성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네네. 되게 잘 보여요, 앞에가. 맞습니다. 예, 지금 시트를 제가 가장 낮게 해도 네. 앞쪽 시야가 굉장히 좋고, 네. 그 특히 사이드 미러 쪽에 시야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반면에 후방 시야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저 뒷유리 자체가 좀 면적이 작고, 예. 저 헤드레스트가 좀 가려요. 헤드레스트 3개가 저 거의 반을 가리기 때문에 후방 시야는 좀 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2열 헤드레스트를 저희가 뽑아놓긴 했는데 저게 쭉 내려가면은 좀 일부 상쇄되긴 합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211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가 1200, 그러니까 제원상 최대 토크가 1200rpm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RPM에서 나오는 거죠. 거의 1200이면 뭐 예, 그냥 뭐 즉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인데. 정말 즉각적이에요. 악셀레터에 발 올리면 나오는 수준이에요. 예. 근데 뭐 실제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초기 반응이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그 엔진 소리가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뭐 80이나 90으로 이렇게 천천히 달려도 이 느낌 자체가 스포티해요. 맞습니다. 차가 되게 가볍게 나가요. 그렇죠. 예, 가볍게 나가요. 그러니까 저속 토크가 좋아서 그런지 뭔가 가볍고, 그리고 조금 많이 안 밟아도 이렇게 저속에서 팡팡 터지는 좀 그런 맛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가속을 쭉 해보면은 지금 아마 이 엔진 소리가 이제 녹음이 잘 됐을 것 같은데, 그 엔진 소리가 좀 이렇게 낮게 깔리면서도 스포티하고, 그리고 소리는 좀 크지만 그게 뭐 이렇게 귀에 거슬린다거나 그렇지 않아서 네네.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은 에코거든요. 그렇죠. 이피션트 쪽인데 예. 저게 이제 스포츠로 하면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반응도 지금, 그렇고.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그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더욱 더 빨라져요. 예. 그래서 이 차가 사실 요즘에 뭐 굴림 방식에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쭉 급가속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뒤에서 좀 밀어주는 느낌도 나고 그래요. 예, 이게 사실 뭐 앞바퀴 굴림인데 맞습니다. 예, 뭔가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급의 차체에 211마력 가솔린 터보 엔진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드물죠. 예. 그래서 이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그 젊은 취향에 잘 맞게 세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린 기자 취향에도 이게 좀 잘 맞죠? 저는 신나게 탔어요. 예. 그래서 난 아직 젊구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비슷하게 시원한 가속력과 그리고 호쾌한 소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요즘 만난 차 중에서 좀 드물어가지고 더 인상 깊었고 얘기할 것도 많아졌던 차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가 그리고 달릴 때 좀 이렇게 바닥으로 좀 깔리는 느낌도 좀 괜찮고, 물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별로 못 달려와서 네. 이걸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네. 잠깐 이제 쭉 가속할 때 보면은 뭔가 직진성은 꽤 좋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속에서 좀 이렇게 음, 좀 꿀렁거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아까 미세하게 그 부분을 감지를 못하다가 말씀 듣고서 보니까 앞뒤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변속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은 들었어요. 예. 7단 DCT가 요즘 듀얼 클러치랑은 좀 다르게 예. 그러니까 좀 옛날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가 그런 느낌이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속도가 붙으면 괜찮은데 이제 저속에서 이렇게 변속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맞아요. 때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거칠다라는 느낌도 있고 이 부분에서 좀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변속기가 마치 3단 잡을까 4단 잡을까 하다가 아니야 지금 좀 더 2단 두고 가자 아니야 3단 잡을까 이런 막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선택할 때 좀 더딘 느낌?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은 또 상관은 없죠. 그리고 이 차는 또 이제 이 차의 성격에 맞게 또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들 시프트가 있는 게 이 차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예. 사실 보통 패들 시프트 많이 안 쓰거든요. 예. 설문조사 해봐도 자동차 회사에서 했는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게 딱 이 차의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로 다운 시프트 한 다음에 조작을 하면은 확실히 진짜, 적극적으로. 예, 더 기민해지고 네네.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속하고 멈추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엔진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체 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7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속도에서 타이어 구르는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이에요. 엔진 소리도 그렇고 노면음도 그렇고 풍절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평균보다 살짝 못 미치는 예.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차가 진짜 달리는 쪽, 그러니까 운전하는 재미 쪽에 좀 초점이 예. 맞춰졌다고 느끼는 게 이 스티어링만 해도 중심 부분에 유격이 되게 적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60 정도로 달릴 때 이렇게만 움직여도 이 앞에가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히 운전의 재미를 좀 이렇게 느껴주는 부분. 뭐 코너를 돌 때뿐만이 아니라 차선 변경을 할 때도 네. 좀 더 민첩하고. 저희가 말하는 뭐 그런 노면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진 소리 그런 것들이 어떤 운전의 즐거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감성적으로는 재미있게 느껴지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예.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예. 이 차에서는 적어도. 그렇죠. 이 차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겟층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네. 스포티하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날이라서 풍절음에 대한 평가는 좀 이렇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좀 바람이 되게 세게 불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 지금 정체 구간인데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가속페달 살짝 밟고 놨다 풀었다 하잖아요. 그럴 네네. 때 차가 이렇게 앞뒤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이 감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통 통상적인 자동차와는 약간은 좀 다른 감각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약간 그걸 피로도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저속에서
가속하려고 이제 페달 조금 밟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초반에 뭐라 그럴까? 약간 좀 꿀럭임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Q30S 가 본인 취향에는 어때요? 저는 제 취향인 차예요. 제 취향 차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 그러면은 뭐 운영하고 싶은 욕심도 나는 차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달리는 성능이. 달리는 예. 성능. 아. 달리는데 그냥 이게 단지 운송 수단으로서의 차가 아니라 달릴 때마다 즐거울 것 같아요. 차가 짧은 뭐 출퇴근 거리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스포츠카 브랜드의 차는 못 살지언정 그러니까 데일리카로 한 대를 운용해야 되는 월급쟁이로 사는 이상 이 차를 타면은 그래도 출퇴근 거리가 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만큼.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뭐 회의가 몇 개고 또 퇴근하면 또 집에 가서 뭐 쓰레기를 내다 버려야 되고 할 일이 쌓여 있는데 그런 고민을 이 차 운전하는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삶의 활력소가 될 차라서 예. 저는 좀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는 약간 스포츠카 비스무리해요. 왜냐면은 네. 천천히 달려도 스포티하거든요. 네네.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크로스오버 스포츠카라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이 차는 스타일링이 제일 좋아요. 스타일링도 좋고 딱 스타일. 요 알찬 그 작은 패키징에 네네. 여러 가지의 그 보디 타입을 이렇게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좀 되게 전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달리기 성능도 괜찮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단점이 좀 뚜렷해요. 장단점이 뚜렷해요. 일단 그냥 보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소리는 크고 예. 차 가격에 비해서 뭐 실내는 좁고 네. 그 편의 장비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아쉽죠. 올드하고 예. 좀 많이 아쉽죠 이런 거. 네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 또 차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많은 판매를 보일 것 같은 차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이 차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차 취향에 맞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성격의 차가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목적성 다목적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처음에 뭐 그렇죠. 오늘도 예.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크로스오버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예, 트렁크도 크고. 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신혼부부가 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신혼부부 타도. 그리고 또 오디오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안 했는데 아까 잠깐 들어봤지만 오디오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많이 쿵쾅대고요. 예, 이로써 인피니티 Q30S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도 칭찬 안 하니까 스스로 박수. 오늘은 그래도 말을 좀 빨리 했어요. 그러게. 저기 대전 친구들이 좋아하겠네. 대전 친구들한테 욕 먹었다며 말 좀 빨리 하라고. 소리 나네요. 이거 저기 센서.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거 센서 앞에 범퍼 있는 센서. 얘 소니에서 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도 저기 차선 그 가면 이거 진동 운전대로 진동이 오는데. 그래요? 어. 난 그건 아까 못 느꼈네. 그리고 다음 시승은 저기 GLC 쿠페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땐 전 없습니다.